얼마 전에 현대기아차 출고 대기 기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대기 기간을 쉽게 줄일 수 없는지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반도체 수급난에 공장의 물리적 한계까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걸 짚어드렸죠. 이런 와중에 제네시스도 결국 대기 기간이 12개월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밀리다 보면 신모델이랑 겹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건 사실 나중 문제고요. 이미 시작된 문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짚어보고 현대차에 바라는 점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는 18개월 이상이 걸리고 스포티지도 16개월 이상, 전기차도 1년이 기본이죠. 영업사원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간을 말씀하실 때 그냥 18개월이 아니라 이상이라는 걸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2개월이라는 말을 듣고 12개월을 딱 기다린 차주가 있어요. 그런데 12개월대에 차가 안 나온대요.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2개월이 아니라 12개월 이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예상 대기 기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고 실제로 지금도 계속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상이라는 걸 꼭 붙이는 게 맞긴 합니다. 이제는 대중 브랜드만 문제가 아니죠. 제네시스도 대기 기간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G80은 6개월 이상이 걸리고 G90은 10개월 이상, GV60은 12개월 이상, GV70은 9개월에서 10개월 이상, GV80은 11개월에서 1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예비 차주들은 갈수록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미 시작된 문제들도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문제도 있는데 일단 이미 시작된 문제부터 볼까요? 차주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것 중 하나죠. 차 가격이 올라간다는 문제예요. 이게 올해 초에 가격이 올라갔던 건 디젤차, 이 차들은 환경 규제로 인한 장치 추가 문제로 올라갔다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식 변경 모델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가 시작됐죠. 대표적인 게 GV70입니다. 연식 변경이 되면서 헤드레스트에 인조 가죽이 추가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계기판 그래픽, 스티어링 휠 버튼이 개선되는 옵션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됐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솔린 터보 모델 가격이 113만원에서 122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K8도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가격을 올렸습니다. 최하위 트림을 제외한 모든 트림에 전동식 파워 트렁크가 기본 적용되고 뒷좌석 소음 차단 유리 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63만원 이상 올랐습니다. 이게 반도체 대란에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고 여기에 연식 변경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올라버린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계약 넣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격 상승 전의 가격을 보고 계약한 거잖아요. 계약의 기준이 가격 상승 전의 가격인 건데 원자재 대란, 공급량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순번이 뒤에 있고 연식 변경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더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현대차도 이걸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GV70 연식 변경 모델은 보도 자료를 따로 안 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연식 변경 같은 변화가 있을 때는 보도 자료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요즘 이런 게 짜증나거나 새 차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나요? 중고차죠. 그런데 중고차 쪽도 잡음이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시세가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건 중고차 시장의 문제로 보긴 어렵습니다.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거든요. 왜냐면 몰리는 수요를 가격으로 조정하는 건 일반적인 경제 현상이니까요. 최근에는 뭐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중고차 시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요? 신차 가격이랑 비슷해지거나 아예 신차 가격보다 비싸지는 현상도 발생하죠. 이렇게 되면 야 차라리 새 차 기다리고 말지 누가 중고차를 새 차보다 웃돈 주고 비싸게 사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수요가 다시 빠지니까 중고차 시세가 다시 떨어진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대기 기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긴 애매하더라고요. K카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국산차 중에 50%, 수입차 중에 46%에 해당하는 모델의 시세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는 68개 모델을 분석했는데 26개 모델의 시세가 하락하고 38개 모델은 유지되고 4개 정도의 모델만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락세가 높은 순으로 보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가장 높았는데 이건 그나마 신모델이죠. 문제는 풀체인지 모델 출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이 당연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반떼 MD, 더뉴 i40 이 차들의 하락세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둘 다 구형 모델이죠. 기아는 81개 모델을 분석했는데 40개 모델이 하락하고요. 39개 모델이 유지되고 2개 모델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아는 K9 페이스리프트, 더뉴 K7 순으로 하락세가 많다고 합니다. 대형차이기도 하고 K7은 이미 단종 모델이라 대기 기간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하락세가 크지 않습니다. 하락세가 가장 큰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3.2%, K9도 3.1%밖에 안 떨어지는 건데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국산 중고차 시장은 지금처럼 여전히 시세가 비쌀 걸로 보이고요. 이건 그래서 전반적으로 따지면 중고차 가격까지 상승하면서 차주들이 가격
가격적인 면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 이걸 이미 터지고 있는 문제라 봐야 할지 앞으로 터질 문제라 봐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 이렇게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노조가 품질 협의체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죠. 이걸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하고 접목해보면 좀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품질 협의체는 뭔가요? 이게 2020년에 현대차 노사가 공동으로 선언한 건데요.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동차 품질에는 노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모두가 신경 써서 개선해야 할 문제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때 당시 문제가 뭐였나요? 미국에서 세타2 엔진 관련 논란이 한창 뉴스가 됐습니다. 그랜저는 엔진 오일이 감소하고요. 이건 사측이 감당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뭐가 문제였나요? 아산공장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근무 중에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든지 동영상을 보면서 조립한다든지 이런 거였고요. 울산공장은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했더니 야 우리 그럼 특근 안 해 이러면서 반발했고, 그러면서 와이파이 차단은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조치다 이런 주장을 펼쳤죠. 그래서 결국 노조 반발 때문에 와이파이 차단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계속 겹치면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니까 현대차 나름대로 파격적인 선언을 한 겁니다. 현대차가 선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이었다기보다는 노조가 같이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한 게 파격적이었던 거죠. 품질에는 전혀 관심 없을 것 같던 사람들까지 동참하겠다고 한 거니까요. 이때 현대차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품질 클레임으로 인한 개선 비용만 연간 3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노조가 드디어 품질 개선에 동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당시 노조가 제안한 내용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글쎄요, 뭐라고 했냐면 품질을 개선해 노조원에게도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자 이거였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야 품질 개선 비용만 3조? 이거 아껴서 우리 이득으로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만약 이 선언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었다면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이 당시 노조가 또 했던 말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다.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확실한 품질을 통해 고객들이 현대차를 사도록 만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선언을 지금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이 품질 협의체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중단 선언의 이유가 뭐였냐 이거죠. 노조가 뭐라고 했냐면 품질 협의체는 현장 통제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합니다. 엔진오일 증가 같은 문제는 사측이 개선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연구진들이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QC 문제 같은 것들은 노조가 개선하지 않는 이상 사측이 아무리 개선하라 요구를 해도 힘들죠.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조회수가 80만을 넘었는데요. EV6 하체에 있는 볼트 3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차주가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차주가 차를 사고 등록을 하고 난 바로 다음날에 냉각수 경고등이 떠서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팩을 고정해주는 볼트가 누락됐고 나머지 볼트들도 조금씩 달아있었다고 합니다. 자동차한테 볼트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볼트마다 조여줘야 하는 세팅값도 다를 정도로 굉장히 예민한 부품 중 하나죠. 왜냐면 자동차라는 기기장치가 엔진이 돌아가거나 배터리나 모터가 돌아가거나 주행 중에는 노면 상황도 있고 해서 움직이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진동이 계속되거든요. 진동이 계속되다 보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볼트는 언젠가 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잡소리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부속품 같은 게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나거나 어떤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하면 용액 같은 게 새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EV6 배터리팩 고정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냉각수 호스를 건드렸고 이것 때문에 냉각수가 샜다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 수급이 나아지면 공장을 풀로 가동하게 될 겁니다. 특근은 물론이고 주말 심지어 일요일 특근도 분명 진행할 겁니다. 왜냐면 공장의 물리적인 한계 이상으로 생산을 해야 공급이 늘어나고 밀려있는 대기 기간을 해소할 거잖아요. 공장 풀가동 없이는 아무리 반도체가 넘쳐난다 해도 대기 기간을 크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 노조가 해야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건데 그 와중에 품질 협의체까지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일이 많아지면서 돈을 많이 받아가야 하는데 품질은 신경 안 써 이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몇 개월 전에 아반떼도 부품이 제대로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가 됐고 이게 뉴스로 나왔었잖아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이 해외에서 좋은 평가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만듦새나 기술력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로 증명된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을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꼬리표를 제대로 자르지 못하고 좋은 이미지까지 갉아먹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불신이 되다 보니까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뜩이나 대기 기간이 포화 상태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현대차 쪽에서 이런 것도 고민해주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연식 변경 있죠. 이거 잠깐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계약자들한테 선택권을 주거나 이것도 어렵다면 사전에 제대로 고지할 수 있도록 영업사원분들께 공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와중에 노조는 대규모 파업까지 예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연식 변경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차들도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이 와중에 대기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대기자들 중 상당수가 더 비싼 차를 어쩔 수 없이 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계약 당시의 가격을 보고 계약한 사람들이라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굳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연식 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가격 상승 이슈를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아니면 계약자들 중에 연식 변경 모델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선택지를 좀 만들어 주던가요. 아니면 제일 현실적인 건 계약할 때 미리 영업사원들이 알려주는 거죠. 고객님, 대기 중에 연식 변경이 되거나 신모델이 나올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계약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계약서 내용에도 이걸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고객이 가격 상승을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한 거니까 논란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노조랑 어쨌든 협의를 할 거잖아요. 임단협을 할 때 임금 협상의 조건을 좀 더 확실하게 내세워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조립 품질로 인한 클레임 건수 있죠? 이런 건 숫자로 증명이 가능한 자료잖아요. 이런 클레임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면 임금 몇 %를 올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노조가 이걸 찬성한다면 노조도 임금 상승의 명분이 확실해지는 거고요. 만약 노조가 이걸 반대한다면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센터 직원들한테는 분명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대응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대응 매뉴얼을 수정하고 직원 교육도 다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봤던 EV6 볼트 누락 뉴스 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장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서비스 센터 관계자 인터뷰 부분이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공장이 어이없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그 볼트를 체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고객 입장에선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새 차를 샀는데 볼트가 없어서 배터리팩이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냉각수까지 샜대요. 등록한 지 겨우 하루 만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기아는 입장 발표를 정석으로 잘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차량 생산 과정에서 조립 불량이 발생해 고객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면 회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해도 결국 고객하고 직접 대면하는 건 누군가요? 서비스 센터 직원이죠. 지금 딱 시기가 어떠냐면 우리가 여름에 한창 덥고 습할 때 불쾌 지수가 높다고 하잖아요. 지금 대기 기간도 워낙 길고 인식도 좋지 못한 상황이라서 소비자들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 부서를 하나 신설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서비스 센터에서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상부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여론이 조금은 식지 않을까요? 지금은 서비스 센터 선에서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응이 불친절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거든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해결할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